네, 총리실의 이 같은 전방위 사찰 문건은 검찰도 지난 2010년 수사 당시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습니다. 당연히 축소 수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검찰은 2010년 7월 총리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의 사찰 목록을 확보합니다. 이미 드러난 김종익 씨 외에도 민간인과 언론인 수십 명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2달 뒤 내놓은 수사 결과는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뿐이었습니다.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검사가 기소조차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검사가 죄가 된다고 생각해야 기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김종익 사건이랄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를 마쳤다는 말씀. 리셋 KBS 뉴스 취재팀은 당시 검찰의 수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4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신문 내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김종익 씨와 남경필 의원 사찰건에만 집중됐습니다. 다른 민간인이나 언론인을 언제, 왜, 누구의 지시로 사찰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증거 목록도 김종익, 남경필 건을 빼고는 모두 지우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추궁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전화 받고는 의도적으로 이게 좀 기소를 안 하려고 했었겠구나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제가.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민간인 사찰건도 철저히 수사했지만 수사 성과를 못 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없어진 상태여서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이 접촉한 사찰 대상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0년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당시에 검찰로부터 어떠한 요구나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이나 공적인 기관 어디서도 사찰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제 그 기자님 전화해 주셔서 알았는데요. 불법 사찰의 피해자로 의심되는 당사자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당시 수사엔 문제가 없었다고 버티다 장진수 씨의 양심 고백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리셋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글쎄요,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찰 보고서가 현재 KBS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지금 보신 리셋 뉴스처럼 철저하게 보도를 했을까요?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최측근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KBS와 MBC 등 방송사들의 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낙하산 사장들에게 대해서는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형식 논리로는 불법 파업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한 보도라는 그거는 헌법에도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지금 파업을 하시는 분들의 동기 자체는 저는 그건 옳다고 보고 자기 그냥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낙하산 인사로 하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KBS, MBC를 이렇게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보도가 훼손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두 사장님의 책임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두 사장님을 어떻게 경질을 시키거나 바꾸는 교체하는 그 문제는 그거는 청와대 결단을 내려줘야 되고. 이에 대해서 김인규 KBS 사장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KBS 대구 총국에 3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를 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KBS는 정권의 방송 아니냐, 아무리 비판을 해도 또 직원들이 공정방송 파업을 해도 꿈쩍 않던 김인규 사장이 새누리당 실세 의원 한마디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김인규 사장은 아무래도 언론인이 아닌 천상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